인터넷이 없다는 거, 그냥 무선으로 통화하는 그냥 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도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저 폰은 이제 모든 기지국에 연결이 돼서 그 기지국에서 안내원들이 다 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허준이고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죠. 이제 그걸 봤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거는 현빈이 나오는 공조? 그거랑 그리고 옛날에 송강호 씨가 나오는 저기 되게 북한 군이랑 막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서 되게 그것도 좀 재밌게 봤고요. 북한 배경 영화들은 사실 대부분 다 잘 만들었잖아요. 다 잘 만드시고,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 가장 최근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불시착이 가장 좀 재밌게 봤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조금 살짝 좀 비현실적인, 근데 그건 영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랑의 불시착이 저는 가장 조금 더 요즘의 북한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하워요. 네, 이분은 약간 생긴 거 외모도 북한 사람, 북한 남자처럼 죄송해요. 이게 약간 예모가 아니, 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너무나 푸근하게 생기시고, 뭔가 너무 리얼하게 연기해서 그런가? 누가 봐도 북한 사람 같았어요. 또 제가 베를린이라는 영화에서 좀 봤던 거는 이제 류승범 씨, 그분이 정말 이게 굉장히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런 뭔가 그 억양 자체가 너무 평안도 완전 약간 들어갔다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북한에 대한 비밀 5가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북한에서도 이제 워낙 그 한류의 붐이 좀 커지다 보니까 팬덤이라는 게 이제는 점점 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팬덤이라는 게 북한 이 배우들이라던가 북한 가수들 그런 팬덤보다는 한국 배우들에 대한 그런 팬덤이 생겨나고 있어요. 가장 이제 1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그 최지우 씨 천국의 계단, 그 영화가 워낙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최지우 배우님 팬덤이 좀 이게 약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남자들은 거의 너무나 약간 미쳐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의 다들 아저씨가 돼가지고 아직도 최지우 배우님은 너무나 북한에서 그 팬덤이 많습니다. 정말 최지우를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가장 최근에는 평양에서는 가장 유명해지고 있는 그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가 엄청 지금 요즘에는 유명해지고 있다고 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요즘에 송혜교 배우님에 대한 또 엄청난 그런 좀 팬심, 팬덤 이런 게 좀 생기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바로 정권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북한에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북한은 쿠데타를 하지 않지? 왜 북한은 주민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들고 일어나지를 않을 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도 그 저항 세력 같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을에도 이제 동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훼손해서 불태우거나 이런 세력들, 이런 저항 조직들이 북한에 진짜 많아요. 이건 옛날부터 좀 굉장히 많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요즘에는 그 안전부를 파기하려는 그런 모의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전부라는 경찰서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전 그런 루머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걸 파기하려면 엄청 큰 조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낙서가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소문이 너무나 허다해요. 저는 이제 작지 않은 이제 그런 시내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삐라 같은 게 진짜 많이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런 게 일어나요. 하지만 그게 발견되는 즉시 바로 군부대가 그 주변을 이렇게 딱 외워싸고 이렇게 거의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은 다 절대로 나오지 말라, 문도 열지 말라, 창문 커튼 가려라, 이러고 이제 다 그걸 청소를 해버리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군부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저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바보 아닌 이상 다 알고 있거든요. 뒷담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뒷담화는 보통 이제 김씨 일가에 대한 그런 뒷담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김정일 때는 항상 난쟁이, 깔창 까는 남자, 뭔가 옛날에 북한에서 유명했던
저기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한데 그 한국 화장품 중에 꽃을 든 남자라는 그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깔창 까는 남자라고 해서 김정일을 깔창 까는 남자라고 이렇게 저희 뒷담을 까고, 그러니까 뭔가 슬며시 이렇게 뭔가 별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북한은 까요. 그렇게 그래서 뒷담을 엄청 까고, 요즘 김정은 때는 제가 김정은 시대에서 뭐 살아는 못 봤지만 요즘에는 다 이렇게 금방 나온 그런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뭐 돼지라든가 정말 뚱땡이라든가 뭔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귀여운 표현들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엄청 심한 표현이니까 이렇게 뒷담을 많이 깐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는 북한 말을 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딱 한 번 좀 이제 뭐 자주 TV에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그 외국을 상대로 선전할 때 많이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군대 그 장교 신분 뭐 이런 것도 다 달고 이제 그쪽에 생활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주민들한테도 한 번씩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북한에서 사실 길거리 나가서 외국인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TV에서 양키라고 하는데 그 코가 이만큼 나온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 하거든요. 북한에 미국계 군인 형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최근 친북 매체가 이들을 인터뷰했는데 꿈이 김정은에게 목숨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형은 군관학교 교원, 동생은 북한군 군관인데 북한 이름은 홍순철과 홍철입니다. 이 땅에서 자라난 한 시민으로서 조선 이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그렇게 적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핵이란 말입니다. 100%예요. 네, 거의 아마 저분은 영어를 더 못할 것 같고요. 진짜 100% 잘 하시고, 이게 네, 너무 북한에 있을 때 좀 들었던 그 기억도 좀 새록새록 나오고, 저분은 뭐 아유 참 이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참 깝깝하네요. 자,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북한 그 휴대폰을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고 뭐 아리랑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 때는 저 폰이 보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온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저 폰이 이제 한 $200 정도를 한대요. 막 비싼 거는 $400 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그 충전하는 건 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충전해서 써야 되니까 요금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인터넷이 없다는 거, 그냥 무선으로 통화하는 그냥 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도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내원들이 다 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사실이에요. 주민들이 서로 막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 내서 이렇게 정권에 반기를 드는 거 아닌가? 불가능합니다. 도청하기 때문에 약자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말을 줄여서 쓰는 문화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줄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줄여서 막 크크크 이런 것도 없고요, 흐흐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문자 그 글자 수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가고 요금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 카톡에서는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카톡에도 요금 안 나가서 그 데이터가 나가긴 하지만 북한은 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딱 할 말만 하고 바로,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삭제해버리고.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라디오를 듣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물론 드라마 영화니까 객관적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좀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 한류의 어떤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라디오나 아니면 그 드라마 덕분이거든요.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라디오를 한국에서 이제 전송하는 그 라디오 그 전파를 잡아서 들으려면 신고를 하지 않은 라디오여야 돼요. 대부분 근데 북한에서는 그 라디오 전자기기를 샀을 때 무조건 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안전부라고 하는데요. 그 안전부에다가 그 라디오가 어떤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 이런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안전부에서 그거를 떼주거든요. 그 단자를. 그러면 신호를 못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떼질 않죠. 네, 안 떼게 된 너무 신기한 신호들이 뭐 약간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 신호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들리니까 대부분 안 떼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일 수도 있겠지만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기하셨고 또 재밌었다면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